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연합뉴스TV를 통해 과거 보도했던 내용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16일 뉴스워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10인 또는 20인 이상 사업장 15만 9천 개소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었으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보도는 그동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의무화가 진행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보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신 뉴스로 짧게 보도된 점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시의성이 높은 보도로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더 풍부한 뉴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기준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할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 위치, 온도 등이 덧붙여졌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도 말미에 언급하였듯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화가 된 만큼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사회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일 뉴스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련 현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뉴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처리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 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도 잘 되지 않아 창고에 쌓여 있거나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 쓴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악화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수막을 소각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배출 문제와 매립되었을 경우 제대로 썩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TV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었는데요.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보도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도시의 미관, 재활용의 어려움, 환경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사항들을 다양한 취재를 통해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통과 진행 과정도 보도에 포함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되어 있으며 법안 통과 이전까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범죄 예고 및 실제로 이어지는 범행들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도한 20일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묻지마 범죄자를 가중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회의 증오심을 표출할 목적인 범죄에 대해선 2배까지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무차별 범죄자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과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신설하고 가석방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흉악범죄자를 영구격리할 수단을 마련하고 혹시 모를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무부 또한 국회와는 별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와 협의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기에는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본 보도는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전달하는 등 깊이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덧붙였으면 하는 것으로 묻지마 범죄는 2022년 경찰청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 관련 범죄 분석 및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넘게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며 굳어진 용어이긴 하나 관련 범죄들이 묻지마 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논의 끝에 경찰청에서 정의한 용어로 향후 해당 범죄 표현에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보도 앞부분에 언급되었던 발의된 법안들의 진행 현황까지 포함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못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논의 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원 학생 생활지도 지침에 관해 보도한 17일 뉴스17과 18일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와 같이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마련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문제 학생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이 가능하며 반성문 작성 등 특정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폭력 행위로 교사나 교우들을 위협할 경우에는 제압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학부모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되지 않았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을 즉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8일 보도는 발표된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교원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지도 고시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문제 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도록 한 조항 역시 권고 수준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교원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권고에 그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보도에서는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고 후속 보도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완성도 있는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두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유치원 교원 관련 고시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된 가운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만 강조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반경도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다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영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에서는 한국 생활 13년차 페루에서 온 밀라그로스 씨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요리고수 시어머니에게 한국 음식을 배우는 밀라그로스 씨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밀라그로스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국 김치의 필수 재료인 멸치액젓, 새우젓까지 넣으니 감칠맛 나는 오이소박이 양념이 얼추 완성돼 갑니다. 양념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을 보려고 맛을 보는 밀라그로스 씨의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인 같은데요. 김치를 버무려 보라는 새로운 미션을 전달받은 밀라그로스 씨. 버무리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시어머니께 그 의미를 묻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국어가 어려울 땐 몸짓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되어가는 양념을 오이와 함께 맛보는 밀라그로스 씨는 간이 딱 맞다며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는데요. 밀라그로스 씨는 오이소박이를 만들어 보며 손맛이라는 또 하나의 한국어 단어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밀라그로스 씨의 첫 오이소박이 완성 소식에 1등으로 찾아온 손님은 바로 반려견 망고인데요. 완전히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요리를 배워가는 밀라그로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아내가 만든 오이소박이를 맛보러 찾아온 동진 씨도 맛있다는 평을 남기며 이제 집에서 또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요리 선생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하는 게 없다며 밀라그로스 씨의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밀라그로스 씨는 다음 요리로 재료 준비의 끝판왕, 잡채를 준비합니다. 직접 만든 정갈한 잡채 재료들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는 밀라그로스 씨. 코로나 격리 당시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당면이 다 삶아졌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당면과 재료를 버무리는 팁을 배우며 맛을 보는 밀라그로스 씨와 동진 씨. 성공적인 첫 잡채에 만족해하며 완성된 요리를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고부가 함께 차린 진수성찬에 모두가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생긴 두 번째 가족. 밀라그로스 씨에게 있어 낯선 한국에서 만난 시부모님은 더 애틋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거주한 지 언 13년 차인 그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친정 부모님 같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보내는 이튿날, 밀라그로스 씨가 아침부터 판을 벌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윷놀이판입니다. 처음에 윷놀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는 밀라그로스 씨는 가족들과 자주 하다 보니 그 방법을 이해해 이제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윷놀이 한 판에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나는 밀라그로스 씨와 시댁의 모습이 정말 화기애애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윷놀이 한 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평일 오후 두 아이의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밀라그로스 씨는 엄마에서 프로 유튜버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DIY 콘텐츠 채널을 8년간 운영해왔다는 밀라그로스 씨의 집안 곳곳엔 재활용품과 그녀의 손재주가 만나 탄생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땐 이렇게 예쁘지 않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꽃은 물론 캔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나무 막대, 그리고 냅킨으로 만든 보관함까지 재활용품을 알차게 활용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밀라그로스 씨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재활용품을 버리기 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보고 이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취미를 갖게 됐냐는 질문에 페루에 있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기 전 시간이 많아 좋아하는 걸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는 밀라그로스 씨. 남편인 동진 씨가 자신에게 좋아하는 걸 하라고 했다며 원래는 콘텐츠 제작까진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옷 만드는 정도만 생각했다는데요. 영상을 찍어보라는 남편의 말에 영상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러 온 밀라그로스 씨. 열심히 배우는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는 가족끼리 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하는데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응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밀라그로스 씨. 책 한 권을 들고 나오며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귀화 시험도 앞두고 있어 한국어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불러 산이에게 역사 강의를 들으며 밀라그로스 씨는 아이들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어느덧 학교에서 조금씩 역사를 배워 밀라그로스 씨에게 간단하게 알려준다는 산이가 책보다 더 잘 알려준다며 아들을 칭찬합니다. 역사 선생님 산이가 있다면 애국가 선생님은 노아라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할 때 단어를 몰라 대화를 잘 못할 때면 답답하다는 밀라그로스 씨.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뿐만 아닌 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정말 빛나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눈에 들어온 운동기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싶더니 금세 다시 집중하는 밀라그로스 씨. 좋은 선생님과 함께 밀라그로스 씨의 한국어 실력이 쭉쭉 늘어가길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다영 학생 이번 그 연중기획 한번이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타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한국에 적응해가는 밀라그로스 씨의 모습 하나하나 전부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단어를 잘 몰라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답답하다며 눈물을 훔치는 밀라그로스 씨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에 대한 다영 학생의 한 줄 평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따뜻하고 알찬 밀라그로스 씨의 한국 생활입니다. 네. 공감을 신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외대 오다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주관을 하는 2023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이 9월 7일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한 병사가 너무나도 아쉽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항명인가 외압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해병대 한 병사가 급류에 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면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좀 논란이 더 일었었는데 네. 먼저 이번 사고의 경위 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해병대 사망과 관련한 이제 조사에서 예. 국방부와 수사단장이 충돌하면서 국내에 이제 자중 질환으로 번지더니 점점 더 의혹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무리 해병대라 하더라도 당시 군 당국이 급류의 장병들을 투입하면서 구명조끼조차 착용시키지 않은 게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관련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예. 우선 최상병 사망 직후에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서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예.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를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예. 이후에 이제 박 대령은 장관에게 결재받은 조사 결과니까 당연히 이를 경찰에 넘겼다는 주장인 반면에 예. 국방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니 장관의 출장 일정 이후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박 대령이 이를 지키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 속에 국방부는 경찰에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한 뒤에 박 대령을 명령 불복종과 항명이라며 보직에서 해임하고 예.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의 범죄 혐의는 묻기 어렵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앞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게 되죠. 예. 이에 맞서서 이제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수사 결과의 번복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거나 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단장을 구하려는 실세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언론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또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조선일보는 명령 체계가 중심인 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다며 사단장이 지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과실에도 직간접이나 이제 경중이 있는 법인데 예. 과실치사는 다른 문제라면서 뭐 이런 식이라면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는 본질은 청년 병사의 죽음을 부른 부실 안전조치에 대한 경위와 또 그 책임 소재인데 이번 사건은 본질은 뒤로 하고 수사 외압 시비에 항명 또 직권 남용 의혹까지 얽혀서 군의 치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지휘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장차관과 국가안보실까지 관여된 이번 사건의 파문이 경찰 수사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관련 수사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에 네. 보직 해임이 됐고요. 또 이후에 여기에 더해서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이번 이 과정에서 이제 항명과 외압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잖아요. 네. 이번 최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 의혹은 무엇이고 네. 또 쟁점은 무엇인지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죠. 이번 사건은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또 KBS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관리관이 혐의와 죄명을 빼라고 했다. 또 안보실에서 언론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예.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는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고 박 전 단장이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항명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제 사태는 진실공방 차원을 넘어 별도의 기관의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최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부터 있는 그대로 경찰에 넘기고 또 윗선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앙일보 역시 이제 군에서 항명이 있었다면 물론 중범죄지만 만약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누군가 이제 구두나 문자로 이를 뒤집도록 했다면 심각한 사건 은폐나 축소 의혹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이 안타까운 사건까지 고위층을 봐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의 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제 진상을 조사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국방부가 개입해 구 수사를 축소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고위층은 놔두고 현장 간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에도 군은 현장 군인은 보호하지 못하고 상부 보호에만 급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대장 이하로 한정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박대령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국방부는 박대령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난하지만 예. 이는 적반하장이라면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면서 지금부터는 국회나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입장에서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군 당국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촉구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압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정치권과 군 당국의 움직임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죠. 네, 최상병이 이제 숨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예. 이번 사건은 진상 규명보다는 수사 외압 논란이나 또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또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예. 야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한 혐의를 제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등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또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사건 당시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제 기밀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최상병 사건 수사의 전말을 놓고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최상병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고 또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향후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방부와 군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국민적인 의혹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세계일보는 그동안 보여준 국방부의 대응이나 해명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를 관리 감독하는 윗선에 대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준다면 군 기강이 바로 설 리 없다면서 이제 사건을 떠맡은 경찰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납득하기 쉽지 않은 수사 과정과 군 당국의 설명이 좀 이어지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최초의 보고서를 입수해서 공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사안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끝으로 언론의 역할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은 제기되는 어떤 여러 의혹들을 조금 면밀히 더 들여다보고 예. 또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국가적 재난이나 사건 사고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언론은 의혹 제기에만 앞장섰을 뿐 어떤 치밀한 검증이나 또 지속적인 후속 보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길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한다는 것인데요. 예. 언론은 이번 사건의 경우도 본질을 흐리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서 향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 방향에 따라서
드러나야 할 진실이 제한되거나 감춰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고 이런 부끄러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 정부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지 언론이 날카로운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래야겠네요.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